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첫 거래일 미국장은 기대감에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유독 테슬라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는요. 미국과 세계를 상징하는 전 지구적인 회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미국장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으로 미국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CPI 물가지수가 예측치와 이전 대비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기조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 역시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말 수백 건의 행정명령에 지금 사인을 하고 있어요. 특히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는데요. 일단 내달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중국 관세에 대한 언급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취임 전에 시진핑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라고 했죠. 중국과 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협업할 그런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상징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사건은 틱톡과 관련된 부분이죠.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유예를 시켰습니다. 지금 틱톡 미국 내에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미국 회사에게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같습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보편 관세 도입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편 관세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인플레 우려는 당연히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4.8%까지 올랐던 게 지금 4.5%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오늘 유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얼마든지 석유를 시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수출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인들이 소망하는 것들은 모두 들어주는 산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6,000선을 넘어섰어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과열권에 들어선 듯한 모습인데요. 지난 고점이 6,099입니다. 이를 뛰어넘고 더욱더 오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나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 트럼프의 입과 물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CPI 지수가 나오면서 9월 달까지 미뤄졌던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6월 달로 앞당겨졌고,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70%대 확률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는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정책과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서 이 확률은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회사의 가장 관련이 큰 부분은 일론 머스크의 이 도지 정부 효율부 설립이라고 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이 도지 설립에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완료했어요.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Elon Musk will have an office with 20 people. 20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백악관 근처에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근거리에서 정부의 각종 현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도 탈퇴를 하고요. WHO 세계보건기구마저 탈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수조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정부 효율부에 두 명의 수장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비벡 라마스와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벡 라마스와미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도지의 일원이 아니라고 갑자기 밝혔어요.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잠시나마 도지에 몸담았으니까 당선될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수장이 이제 한 명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 준비된 수순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 부수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트럼프 정부의 실세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수장이 이제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 좁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 영상인데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그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한 텐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곧 화성에 미국 국기를 꽂을 수 있을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의 순수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My heart goes out to you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이 미국인들에게 향합니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향한다라는 듯한 표현을 했는데, 이를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나치식 인사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순수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 우리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성에 인류가 진출해서 화성에 미국 국기를 꽂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자 일론 머스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성행 급행 열차를 타게 된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각종 규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급행 열차를 타게 되어서 굉장한 감사의 표현을, 트럼프를 뽑아준 미국인들에게 격한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악마의 편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 표정이나 이 손짓이나 정말 이렇게 보면 나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뿐만 아닙니다. 외신들도 계속해서 이 사진을 실어서 정말 다양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를 퍼나르고 있어요.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The legacy media is pure propaganda. You are the media now. 기존 미디어는 순수한 선동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지난 민주당 뭐 대선 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도 자, 이런 식으로 다 손짓을 했습니다. 자, 여기만 이렇게 딱 캡처하면 누구나 지금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러한 뜻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언론들이 좀 나쁩니다. 금일은 테슬라와 애플만 유독 빠졌는데요. 애플은 실제적으로 성장성에 우려가 있으면서 기관들이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기 때문이고,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의 하락은 그간 반등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자 소문을 사서 뭐 뉴스에 팔자라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408불 때까지 하락을 했지만 424불로 말아 올리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의 하루에 등락은 워낙 비일비재하고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서 다른 주식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심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을 분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025년 상반기 올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현재 가장 먼저 이루어진 호재 사항은 뉴 모델 Y의 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난 1월 10일에 중국부터 출시를 했죠.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1분기 인도량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뉴 모델 Y 인도 시작 시기가 중국은 빠르면 3월, 유럽과 아태 지역은 4월 정도가 되고요. 미국은 아직 미정인데 미국도 뭐 다음 달 초부터는 오더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문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4월 정도가 인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 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1분기 인도량 생각보다 낮을 수 있겠죠. 자, 실제로 모델 Y는 중국에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쇼룸으로, 그러니까 스토어로 지금 전시되기 위해서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모델 Y죠? 보시면 신규 모델 Y 맞습니다. 자, 이 신규 모델 Y가 중국서 주문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델 Y는 작년 한 해 중국에만 48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요. 이 신규 모델 Y가 주문을 받자마자 단 10일 만에 10만 대 이상이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벌써 작년 판매량의 5분의 1 정도를 10일 만에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전 계약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도가 시작되는 3월 달부터는 판매량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현재 이가 없이 잇몸으로만 버티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이 되면 중국 전주 주간 판매량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1월 달이 막 시작한 만큼 저번 주까지는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3주 정도가 지났고 1월 말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신형 모델 Y는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구형 모델 Y가 되겠는데요. 구형 모델 Y 판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근 4개년 중 가장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YTD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누적 기준입니다. 작년 2024년에는 1월 3주차까지 22,300대를 인도를 했는데 지금 23,300대가 나오고 있어요. 전년보다 1000대 정도 더 팔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가 없이 구형 모델인 구형 모델 Y 이 잇몸만으로도 전년보다 판매량이 더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전전년과 2022년보다도 판매량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 숫자가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게 역시나 모델 Y 판매량이 약 한 8,000대 수준으로 중국 판매량이 아직까지 모델 Y는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형 모델 Y로만으로도 아직까지 의미 있는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다는 게 다행인 점이고요. 2025년 1분기 지금 3주차까지 판매량 이 보라색 막대입니다. 보라색 막대가 최근 5개 분기 중에 약 가운데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1분기는 굉장히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가 이 초록색 막대인데요. 초록색 막대도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러한 모습이 이번 1분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 명절,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이죠. 춘절 연휴 기간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도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당연히 공장이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점입니다. 자, 아마도 26주차,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을 통틀어 봤을 때 26주차 이후부터 지난해와 간격을 크게 벌릴 거예요. 현재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기밖에 안 됩니다. 2025년이 파란색 막대인데 여기 지금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신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2분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좀 간격을 벌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가 신규 모델 Q2라고도 일컬어지죠. 이 저가형 모델이 아무래도 올해 6월 달 이내로 나올 것 같은데 본격적인 판매는 한 3분기부터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중간 자리를 넘어서 26주차 이후부터는 모델 Q까지 판매가 되면서 이렇게 간격을 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캡이 발표가 되었는데 포착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티어링에 그러니까 핸들이 달려 있어요. 기존 사이버캡 로보택시에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데 핸들이 달린 점에 있어서 자, 이 모델이 신규 모델 Q 또는 모델 2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2인승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 4인승 사이버캡이 발견되고 이 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모델 Q 또는 모델 2라고 볼 수 있는데 2인승 사이버캡에 핸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 모델이 모델 Q 또는 모델 2,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저가형 모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슈퍼바이스드 FSD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좀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쪽 소식을 잘 알려주는 크리스 정님에 따르면 모델 2Q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델 2는요. 모델 Y와 동일한 플랫폼이지만 사이버캡과는 동일한 플랫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이버캡이 아니라 모델 Y와 동일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2인승보다는 4인승 이상이 되어야지 상품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모델 Y와 동일한 플랫폼을 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신규 모델 Y 역시 이 전면부 헤드램프가 사이버캡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테슬라에 대해 이모저모 알려드렸지만 정치적인 상황까지 알려드렸지만 테슬라 주가의 올해 성패는요. 언슈퍼바이즈드 FSD에 달려 있어요. 언슈퍼바이즈드 FSD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정말 올해 내에 출시가 되고 사업성이 인정을 받아야지 테슬라 주가의 지금 높은 이 PER 지수가 담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측 FSD 소식을 자주 알려주시는 이 JFSD LA님에 따르면요. 실제로 FSD 버전 13을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 달 동안 5,500km 정도 운전을 했는데 단 10km만 수동 운전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99%가 되겠죠. 99%는 자율주행 기술 FSD 버전 13을 이용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안전운전 수치는 평균 100점. 그러니까 이 FSD로만 주행을 했을 때 완벽한 안전운전 점수를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FSD의 안전성을 논한다라고 하면은 웃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술을 테슬라의 FSD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올해 원스포바이스드 FSD 출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FSD 언스포바이스드가 될 때까지 아트론 TV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 슬기로운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